여러분, 여기는 포도르의 또 다른 작은 마을 잔융이라는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도 강물이 지금 아주 좋고요. 여기에 세네갈 전통배 비록이라는 게 있네요. 비록, 이걸 비록이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아주 작아요. 사이즈가 일단 작고, 근데 이 배가 아주 엄청나게 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사람도 실어 나르고요. 이게 사실 물고기 잡는 고기배예요. 물고기도 이걸로 잡고요. 정말 이 비록이라는 작은 배는 비록 작지만 활용도 면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강이 있다 보니까 수초가 많이 발달해 있고, 야, 여기도 고기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다음에 올 때는 한국에 통발을 많이 가져와야 되겠어요. 통발을 가져와서 여기에 어떤 고기가 있는지 한번 잡아가서 저도 좀 먹고 해야 되겠습니다. 국내의 물고기 유튜버들은 물고기 잡아서 대부분 살려주고 놓아주고 그냥 촬영용으로 잡던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생존형입니다. 생존형. 먹기 위해서 잡아야 되겠습니다. 저쪽으로 계속 이어져 있는데요, 저 멀리에 누군가가 부표를 띄워서 강을 가로질러 그물을 쳐놨나 봅니다. 어떤 고기가 걸려 있을까 건져보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은 없고요. 싹 보시면 여기서 강물을 끌어옵니다. 이제 본연의 모심기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강물을 끌어와서요, 여기 보면 아주 크게 잘 지어 놓은 집이 있죠. 이게 워터펌프가 있는 곳입니다. 사바 셰프도 빌라지 사바. 네, 잠깐만. 여기 워터펌프인데요, 여러분, 부산이라고 써놨죠. 야, 이게 돌아간다, 돌아가. 저기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물이 나와서 이렇게 임시 수조에서 물을 보관을 한 다음에 저기 우리 논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펌프는 참고로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2013년도에 한국의 코이카에서 지원을 해준 시설입니다.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다는 게 아주 경이롭죠. 주민들이 그만큼 관리를 잘했다는 것 뜻이고요. 이번 시즌도 이 워터펌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잘 흘러가고 있다. 보면 여기 항상 이렇게 작은 또 갈라지는 시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걸 여기서는 우브라지라고 하는데요, 한 줄기는 저쪽으로 가고 한 줄기는 다시 직진을 하고요. 저는 계속 직진을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에는 이런 풀이 많아요. 이게 이름을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독풀인 것 같아요. 전혀 염소가 먹지를 않거든요. 이렇게 들판에 있으면 이게 맛있는 거면 염소가 벌써 아작을 냈을 텐데, 이렇게 많이 크도록 염소가 전혀 손을 안 댄 거 보면 상당히 독풀인 것 같아요.
잎도 아주 두껍고요. 꽃도 예쁘네, 이제 보니까. 여기 아마 잎을 잘라보면, 네, 여기 하얀 물이 나오죠. 예, 다시 여기 물이 모여서요. 야, 이제 도착했다. 이제 도착했어요. 이쪽으로 또 넘겨줍니다. 이쪽으로 넘겨주면, 네,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고, 저쪽에 작은 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 논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여기 잔육마을은 그 포도로 군의 가장 시작하는 첫 마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도로 지역이 벼농사 특구 지역으로 논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데요. 우리 잔육마을의 특징은 보시면 전부 손이양을 합니다. 대부분 손이양을 하는 농가가 많고요. 여기는 이양하고 나서 물을 충분히 잡아야 되는데 아마 워터펌프 돌리는 비용이 비싸고 하니까 물을 못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 이래 드러났고, 드러나다 보면 또 잡초가 저렇게 올라오거든요. 잡초가 올라오면 상당히 이양 재배한 효과가 반감되죠. 이양 재배하는 목적이 이렇게 벼를 심어 놓고 이 정도로 물을 대버리면 밑에 있는 잡초가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잡초 종자가 광발화성 종자거든요. 햇빛이 있어야 발화를 하고 산소가 있어야 발화를 하는데, 물만 이렇게 채워놓으면 발화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벼는 또 쑥쑥 자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벼가 이렇게 군락이 형성돼서 그늘을 만들어 버리면 더더욱 또 잡초가 올라오기 힘들고, 그래서 이양 재배의 이점이 있는데 그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저렇게 중간중간에 잡초가 많이 났어요. 그래도 이 마을 사람들은 또 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기 보시면 제초제를 쳤습니다. 제초제를 치고 나니까 이 잡초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말라 죽어가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댓글 중에 많은 분들께서 왜 한 포기를 심느냐, 한국은 이렇게 5포기씩 심었는데 왜 한 포기를 심느냐, 그 이유가 궁금하다 라는 댓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낼게요. 여기 한 포기 심을 때 하고 여기 5포기 심을 때 하고 누가 더 수량이 많을까요? 나중에 이게 대부분 분들이 이게 더 수량이 많다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이게 수량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땅속의 양분이 이제 벼가 먹기에 충분하다면 그 전제 조건 하에 누가 더 수량이 많을까요? 예를 들어 충분한 수량이 여기 10개야. 양분의 개수가 10개고 여기도 10개야.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수확했을 때 누가 더 수량이 많느냐 하면 그거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10개를 얘는 혼자 먹잖아요. 근데 여기 10개를 얘는 5명이 갈라서 먹으니까 얘 한 개가 2개밖에 못 먹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이 달리는 가지수, 헛가지 말고요. 이삭이 달리지 않는 가지를 우리가 헛가지라고 하는데, 그 헛가지 말고 이삭이 달리는 가지수를 카운트 해보면 얘랑 거의 똑같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땅속의 양분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봉화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경상북도 봉화 지역인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 포기를 꼽으나 5포기를 꼽으나 맨 마지막에 이삭이 달리는 가지수를 헤아려 보면 이것도 12개, 이것도 12개 똑같아요. 그러면 한 포기 꼽아서 12개를 생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왜냐하면 여기 5포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또 여기 심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 또 나눠서, 네, 여기 또 나눠서 이렇게 심을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5포기가 한 주만 형성하던 것이 이걸 5개로 나눌 수 있으니까 5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좋겠죠. 똑같이 얘도 12개, 얘도 12개, 얘도 12개, 얘도 12개의 이삭가지를 뻗는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줄기만 심어도 충분히 이삭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세네갈은 최종적으로 제가 한 7년 동안 농사를 지어 보니까 이삭이 될 수 있는 가지가 약 25개에서 30개 정도 나옵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제가 실험을 해보면 여기 5개를 꼽아도 25개 나오고요. 1개를 꼽아도 25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1개를 꼽아서 25개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종잣값이 비싸요. 그 비싼 종잣값을 5배나 많이 주고 똑같은 수량을 내느니 5배 적게 주고 똑같은 수량을 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특히 온도가 고온일수록 그리고 영양 조건이 풍부할수록 한 포기만 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그럼 왜 3포기에 대해서 5포기를 심냐면 한국의 논토양은 한국은 기후라든가 그 논토양의 양분이 그렇게 충분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많이 꼽아서 분할수, 가지수 확보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3포기에서 5포기를 심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네갈과 한국의 그 기후 환경, 그 토양 환경이 아주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농업은 어떤 정해진 교과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때 달라요. 대응의 기술이다. 대응을 잘해야 된다. 그 나라의 환경, 그 나라의 기후, 그 나라의 토양에, 그 나라의 물사정 이런 것에 따라서 다 재배법이라든가 양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육묘상자거든요. 육묘상자가 보통 여기 30cm, 이쪽은 60cm입니다. 그래서 이 한 상자 가지고 우리가 5포기, 3포기에서 5포기를 심으면 약 10평을 심을 수 있어요. 이 한 상자가. 그런데 만약 여기 세네갈처럼 이걸 하나씩 손으로 심게 되면 이 한 상자가 무려 200평을 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상자로 20배 더 많이 심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농가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겠죠. 이 한 상자로 10평을 심느냐, 이 한 상자로 200평을 심느냐, 이 차이니까요. 그래서 이곳 세네갈에서는 이렇게 하나씩 떼어서 이렇게 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기계 이양을 하다 보니까 이 제식 밀도도 30에 14cm로 아주 작게 되고요. 또 기계로 떼다 보니까 보통 뭐 한 5포기 정도가 한 번씩 10부침에 내려갈 때마다 5포기씩 거의 집힌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소모량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벼 종잣값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세네갈에서는 벼 종잣값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적은 종자로 많은 면적을 심는 게 여기서는 목표입니다. 또. 이제 우리 심을 논에 물을 잡았습니다. 물 잡고 약간의 잡초를 뽑아내고요.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comme bariwul village bu nekk 5 alvéoles la soxla comme nii mu ne na regroupé pépinière bi yëpp ci la bu waxee comme ça su paree di as ko ba nga xam te dara du ci su ko defee ndox bi ci defoo
Again. Oh, stop.